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4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단원에서 주기율표와 관련해서 원소의 규칙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런 원소들이 일단 원자들이 그냥 하나씩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원소들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페이지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까닭, 왜 화학결합을 하느냐,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종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8쪽을 보면요. 활동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주변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를 구성하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있고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중에 이제 결합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결합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성분 원소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를 찾아서 써보는 거죠. 산소. 산소는 산소가 분해가 되지 않고 산소 자체가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 질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 산소와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탄소가 성분 원소고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 그 다음에 단백질은 탄소. 이제 탄소는 기호로 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O, N. N은 질소죠. 이렇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한 물질.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염소가 결합한 이런 물질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 산소나 질소 이런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을 보면은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끼리만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갈라보면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질. 바로 염화,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단백질, 물,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게 있죠.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합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요. 여러 가지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여기 18쪽이라고 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아이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그 밖의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형성하는 걸 화학결합을 하는데요. 도대체 왜 화학결합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전자배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자배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자배치냐면요. 일단 비활성기체라고 하는 아이의 전자배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비활성기체는 뭐냐? 주기율표에서 18쪽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족, 2족, 3족부터 해서 12족, 13, 그 다음에 17에서 18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요 위에서부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이렇게 해서 나가는 요 아이들이요.
요 18쪽 아이들이 있는데요. 헬륨, 그다음에 네온, 그다음에 아르곤. 이런 18쪽을 흔히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비활성 기체라는 건 활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결합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원자가 하나씩 그냥 따로따로 다니는 거예요. 결합을 하지 않고 원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원자 하나가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애예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애들이 비활성 기체인데, 이러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한번 볼까요?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가볍고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광고용 그 풍선이요. 에드벌룬이라고 하는데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 네온사인. 네,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 원자 번호 18번. 얘도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전구 안에 이렇게 진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기체를 채워 넣는데 아르곤을 채워 놓고 있습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전자 2개 있겠죠? 그러면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껍질은 애초에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온은 전자가 10개니까 안에 2개, 그 다음 바깥에 8개. 8개요.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밖에 전자가 안 들어갑니다. 8개. 그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는 18번이니까 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8개, 바깥에 8개.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을 찾았나요? 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헬륨을 빼고요. 헬륨은 안쪽에 2개밖에 못 채우니까요. 어차피 여긴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2개를 채우는 게 가득 찬 거죠. 근데 얘를 빼놓고는 모든 애들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바깥에 전자가 8개가 있으면 안정하구나. 안정하면 혼자 있어도 안정한데 뭐하러 결합을 하겠느냐.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비활성 기체처럼 바로 8개, 바깥에 8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안정하다라고 하는 게 과학에서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비활성 기체가 되게 안정한데 보니까 걔네들이 모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8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8개가 아닌 애들, 18조 이외 애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든 결합을 해서 8개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학 결합을 왜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리고 안정하려면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를 만들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안정한 까닭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바깥에 전자가 8개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 40페이지를 보고 18쪽은 자기 자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안 하지만 18쪽이 아닌 애들은 바깥에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합에는 크게 3종류가 있어요. 화학 결합에는 이온 결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공부할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엔 나오지 않는 금속 결합,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온 결합이라는 걸 볼 텐데요. 이온 결합이라는 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온이란 무엇인가부터 볼까요? 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똑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 리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양성자가 3개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있어요. 이때 핵은 워낙 조그맣고 결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핵을 깨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뭐 핵반응, 핵분열 반응, 아예 원자폭탄 이런 데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바깥에 있는 전자는 마찰이라든가 뭐 반응이라든가 뭐에 의해서 훨씬 쉽게 전자를 잃거나 전자가 바깥에서 들어오게 돼요. 이처럼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서로 달라져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양전하를 띠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이온을 양이온,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애를 음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양이온이 되려면 양성자수랑 전자수 중에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양성자가 더 많아야 되죠. 근데 핵은 못 깨요. 전자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수가 줄어들어. 즉 전자를 잃을 때 양이온이 됩니다. 반면에 음이온은 정기적으로 음을 띄어야 되니까 양성자가 많겠어요? 전자가 많겠어요? 전자가 많아지죠. 양성자는 깨지 못하니까 전자가 바깥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비활성 기체처럼 되기 때문에 이온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때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13족이요. 이런 아이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주기율표에서 1, 2, 13족이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1개고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고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입니다. 한번 볼까요? 리튬 3번 볼게요. 전자가 3개니까 여기 원자과 전자가 1개. 그 다음에 베릴륨. 베릴륨 말고 마그네슘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은 12개. 그러니까 첫 번째 2개, 그 다음 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면요. 일단 뭐 리튬 같은 경우는 헬륨하고 비슷해지려면 하나를 잃으면 되고 네온처럼 8개를 채우려면 7개를 얻어와야 돼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한두 개를 버리는 게 쉽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인 애는 그거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게 훨씬 쉬워요. 반면에 16족 원자과 전자가 6개, 17쪽은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산소 한번 볼까요? 8개니까 2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니다. 그럼 얘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면 6개를 몽땅 잃어버리고 헬륨처럼 되든가 2개를 받아들이든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받아들여서 채우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적은 애들은 양이온이 되고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애들은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전자 1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족은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2개를 잃고 2개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루미늄이요.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3개라서 3개를 잃고 플러스 3의 양이온이 됩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원자과 전자가 너무 많아요. 잃고 양이온이 되느니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17쪽 원자과 전자 7개. 그럼 8개 채우려면 하나를 얻죠.
하나를 얻으니까 마이너스 1의 음이온. 그다음에 16쪽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2개를 얻으면 8개처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과 전자가 1개 내지 2개인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원자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그러면 전자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바깥에 2개. 근데 얘가 비활성 기체처럼 8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잃으면 되겠죠. 2개를 잃었으니까 바로 2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요. 주기율표에서 뭐 15족, 16족, 17족 이런 애들이에요. 특히 원자과 전자가 17개나 6개인 16족, 그 다음에 17족. 이런 애들은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면 전자를 얻어서 8개를 채웁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산소요. 산소는 8번이니까 안에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6개예요. 그럼 얘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면 2개를 받아오면 되겠죠? 2개를 받아오니까 2- 음이온이 돼서 2- 음이온. 이때 산소의 음이온은 소자를 빼고 산화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이때 예를 들어 이제 금속 이렇게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금속하고 음이온이 될 수 있는 비금속이 만일에 가까이 있다라고 볼까요? 예를 들어 나트륨이 있고요. Cl 염소가 있어요. 나트륨은 11번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인 애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17번.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예요. 그러면 나트륨은 하나를 버리고 싶은 애고 염소는 하나를 받고 싶은 애인데 얘네들이 근처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트륨이 염소한테 전자를 줍니다. 그럼 나트륨은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나트륨 플러스. 그 다음에 Cl-는 Cl 염소는 음이온 Cl-. 1가짜리는 일자를 뺍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고 나면요.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얘들 사이에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돼서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즉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서 이들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쫙 달라붙는 거.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공유결합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다 아는 수소요. 수소는 H 원자 하나가 2개씩 붙어서 이렇게 H2 분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O2도 마찬가지고요. H2O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다 어때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은 원자과 전자를 버려서 산소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는 애들끼리만 결합을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공유결합인데요.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는 1번이니까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는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면 헬륨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전자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역시 전자를 하나 받아서 헬륨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고받을 수가 없죠.
이온 결합은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데 얘는 둘 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모자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둘 다 전자가 모자라는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100원짜리 뭘 사 먹어야 되는데 한 명이 200원이 있고 한 명이 돈이 없으면 200원을 가진 애가 다른 애한테 100원을 주면 둘 다 사 먹을 수 있죠.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주고 받는 거. 하지만 100원짜리를 사 먹고 싶은데 두 명이 50원씩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원씩 같이 내서 100원짜리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같이 먹으면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둘 다 전자가 모자라는 아이들끼리 전자를 동일하게 내놓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 모자라고 너도 하나 모자라니까 둘이 전자를 각각 똑같이 하나씩 내놓자. 그런 다음에 이 전자를 하나씩 내놓으면 우리 서로 같이 공동의 소유로 하자라는 거예요. 공동의 소유로. 그럼 같이 붙어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각각 하나씩 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전자쌍,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그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것, 이걸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의 경우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쌍을 만든 다음에 얘를 공유하게 되면요. 이 전자쌍은 얘 거이기도 하고 이 전자쌍은 얘 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의 수소는 바로 헬륨처럼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기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요. 바로 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일단 산소 한번 볼게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 안에 2개, 바깥에 2개. 그래서 2개가 부족한 아이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가 하나. 그래서 1개가 부족한 애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내놔서 우리 전자쌍을 공유하자.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산소는 얘랑도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이처럼 전자쌍을 2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때 이 빨간 거는요 산소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바깥에 2, 3, 4, 5, 6 2개 모자랐어요. 그런데 전자를 내놓을 수 있는 이렇게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 얘는 누구처럼 됐어요? 산소는 전자 10개 있는 네온하고 똑같아졌고요. 네온. 그 다음에 수소는 헬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질소인데요. 질소.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에요. 안에 2개, 바깥에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럼 3개가 부족하죠. 그럼 3개를 누구한테 얻어와야 되는데 수소가 전자를 하나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수소가 3개 와서 요 전자, 요 전자쌍, 요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질소는 요 모든 게 자기 것 같이 됐으니까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됐고요. 수소는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바로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바로 얘가 암모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요. 수소하고 플루오린이에요.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9번. 하나, 둘, 셋, 넷, 5, 6, 7. 원자과 전자가 7개이네요. 하나 부족하죠? 그러면 수소랑 같이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루오린은 네온하고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수소는 헬륨하고 똑같아지죠. 이처럼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유결합에는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모두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합을 하는 원자가 전자를 공평하게 1개씩 내줘서
한 개의 전자쌍만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요. 수소 전자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소도 전자 똑같이 하나 내놓고 하나씩 내놓고 전자쌍을 한 쌍 공유했죠. 이러면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H2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플로린 원자과 전자 7개예요. 하나 부족해요. 그 다음에 얘도 7개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똑같이 한 개씩 내놔요. 한 개씩 내놔서 이렇게 전자쌍을 한 쌍 공유해요. 이런 애를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41페이지 밑에 자료실 한번 보세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이 두 개가 공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O2예요. 산소요. O는 8번이어가지고 바깥에 전자가 6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두 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두 개를 얻어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두 개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두 개를 내놓고 두 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원자가 이렇게 전자쌍을 두 개 내놓고 한 쌍, 두 쌍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걸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원자 사이에 세 쌍을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삼중결합. 대표적인 게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에서 질소는요. 원자번호 7번.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니까 얘가 전자가 3개가 더 필요해요. 그 3개가 필요할 때 하나씩 내놓을 수 있는, 즉 수소랑 3개 결합하면 NH3를 만들지만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8개를 다 채우려면 3개가 부족하니까 또 3개 내놓고 다른 아이도 3개 내놔서 그 세 쌍을 공유하면 8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세 쌍을 공유하는 삼중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유결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자들의 일단 원자과 전자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즉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즉 8 빼기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를 하면 필요한 결합의 개수가 나오죠. 그 수만큼 수소랑 결합을 한다. 그 수만큼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예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올 수 있는 아이, 즉 수소는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플루오린을 볼까요?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그러니까 하나 부족하죠. 즉 요만큼 8 빼기 원자과 전자만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수소 빼고요. 수소는 8개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더 받아서 2개만 채우면 되니까요. 그러면 플루오린도 결합을 하나 할 수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수소도 결합을 하나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이런 애들끼리 HF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원자번호 6번이요. 바로 탄소죠. 탄소는 6번이기 때문에 안에 2개, 그 다음 바깥에 4개예요. 그럼 8 빼기 4 하면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누군가 4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져올까요? 수소는 하나밖에 못 가져오니까 수소가 4개가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CH4 메테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 볼까요? 얘는 탄소고요. 얘는 질소.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럼 8 빼기 5. 결합을 3개 하게 되죠. 그럼 누군가가 3개를 갖고 와야 돼요. 3개를 갖고 오는 질소끼리 결합을 할 수 있지만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H3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산소는 원자번호 8번. 그러니까 안에 2개, 바깥에 6개. 그럼 몇 개 부족해요? 2개 부족하죠? 그럼 결합을 2개 해야 돼요. 그럼 2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애. 자기들끼리 결합하거나 혹은 수소 2개랑 결합하거나. 그래서 바로 H2O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공유결합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탐구해가지고 이제 원래 투명한 OHP 필름 같은데 결합을 한번 직접 해보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그런 걸 해보지는 못하니까 그냥 식을 보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플루오린화 리튬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플루오린화 리튬은 플루오린, 바로 F하고 리튬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은 금속이고요. 그 다음 플루오린은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할까?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알고 있어야 돼요.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의 결합은 이온 결합입니다. 그럼 이온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리튬은 3번이에요. 그래서 안에 2개, 그 다음 바깥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싶은 애예요. 반면에 플루오린은 9번. 그러니까 안에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받고 싶죠? 그래서 리튬이 얘한테 전자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이온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산화 리튬. 네, 리튬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비금속이죠. 그럼 이들 사이에도 역시 이온 결합이 형성될 거예요. 단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산소가 플루오린하고는 좀 다르죠. 산소가 원자번호 8번입니다. 그럼 안에 2개,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부족해요? 예, 2개 부족해요. 이렇게 2개. 그런데 리튬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2개가 와야 돼요. 리튬은 2개.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질소하고 수소요. 둘 다 비금속이에요. 그럼 비금속끼리는 어떻게? 공유결합하게 되죠. 질소 원자번호 몇 개죠? 몇 번이죠? 7번이요. 그럼 안에 2개, 그 다음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몇 개 부족해요? 하나, 둘, 셋. 3개 부족하니까 수소 3개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NH3를 만들죠. 그 다음 메테인, 탄소, 수소. 둘 다 비금속이니까 얘도 역시 공유결합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어떤 원소가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합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얘가 LIF. 전자 하나 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줘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자 2개 준 거예요. 저기 리튬이 하나, 그 다음 얘가 또 하나 해서 Li2O. 그 다음 얘는 공유결합.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공유결합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메테인.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에서 CH4, 메테인. 그래서 이 2개는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이 2개는 공유 결합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하면 모두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합니다. 리튬이요. 리튬은 3번이니까 전자를 잃으면 이렇게 잃으면 누구처럼 돼요? 헬륨처럼, 즉 2개 가지게 되고요. 플루오린은 받아서 8개. 리튬은 2개, 산소 8개. 질소는 둘 다 공유 결합하니까요. 8개, 2개, 8개, 2개. 이렇게 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이온 결합이나 우린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43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뭐라 그러느냐?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사이에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한다. 이거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예, 그 방식을 여러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요. 요번 거는 사실 직접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